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단순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신낭만주의와 겹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르보 페르트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페르트는 에스토니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에 있는 나라. 그리고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중에 하나예요. 이 아르보 페르트는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즘 계통의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간단한 3화음, 전혀 장식이 되지 않은 기본 형태의 3화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화음들은 틴티나블리, 종이의 울림이라고 부르는 기법, 특유의 기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재도 나와 있죠. 악보가 이렇게 들립니다. 네, 마치 수도원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죠? 네, 중세의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영감을 받은 음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는 종교적인 합창곡을 많이 썼고, 그래서 홀리 미니멀리즘, 성스러운 미니멀리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단순한 화음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재료, 그리고 명확한 형식, 단순한 감정, 그리고 길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화음의 연속, 화음이 계속돼요. 그런 걸 통해서 명상과 기도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음악은 어때요? 급변하고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떤 위로를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페르트는 현재 살아있는 작곡가 중에서 그 곡이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고 상도 많이 받고 인기 있는 작곡자가 됩니다. 교재에는 형제들 프레트가 예로 나와 있지만은 뭐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파퓰러한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게이겔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1978년 곡인데 원래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해 쓰였지만은 다른 많은 악기들로도 많이 이제 편곡되어서 연주됩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거울에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무한적으로 반복되죠. 예. 이같이 음악은 단순한 화음이 약간씩 변화하면서 반복되는 구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강렬한 감정적인 효과를 주는 곡으로 뽑히고요. 또 위로를 주는 효과로 뽑혀서 수많은 영화나 연극, TV극에 드라마에 삽입되어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거울의 이미지를 이용한 연주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또 영화에 쓰인 About Time이라는 뭐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13년에 영국 영화인데 거기서 쓰인 한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Do you wish we'd picked another less wet day? No, no. Not for the world. Phew. And so it begins. Lots and lots of types of days. Fun. Posey. Posey she is.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Daddy. Yes, I know. No one can ever prepare you for what happens when you have a child. When you see the baby in your arms and you know that it's your job now. No one can prepare you for the love and the fear. Oh, she's lovely. You were such an ugly baby. More chimpanzee than child. I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you, I thank God we were in driving distance of London Zoo. Come on, hand over the little bugger. Let's see if she bounces. Oh, are we Oh, sure? she definitely will bounce. Oh, look. She can do anything. No one can prepare you for the love people you love can feel for them. It's quite incredible. You've just slain your master. And nothing can prepare you for the indifference of friends who don't have babies. Do you want to go Uncle Jay? No, thanks. It's fine. It's great. And it's a shock how quickly you have to move to a new place you completely can't afford. Look what we found. Look who it is. Honey. Sorry. Suddenly, time travel seems almost unnecessary, because every detail of life is so delightful. 세 번째로 이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인용 기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여태까지는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까 이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재료들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 패러디 미사작법 생각나나요? 정선율로 이전에 노래를 쓰는 그런 기법이었죠. 그런 것이 있었고요. 혹은 20세기 초 혹은 19세기 말에 말러가 잘 알려진 민요나 노래를 자신의 작품에 인용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1970년대에 듣기 쉬운 음악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미 잘 알려진 음악을 인용하는 방법이 발맞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로 344페이지의 조지 크럼이라는 미국의 작곡가가 나와 있어요. 조지 크럼의 매크로코스모스라는 곡은 교재에 여러 작곡가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인용 기법의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매크로코스모스라는 제목은 이 곡은 1972년에서 79년에 걸쳐 모두 4권에 걸친 이 곡집이에요. 이 제목은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습곡 모음집이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미크로가 작은 소우주라는 뜻이라면 매크로코스모스는 그러니까 대우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크롬의 매크로코스모스 중에서 1권과 2권은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요. 이걸 보자면은 이들은 모두 12곡씩 1권 12곡, 2권 12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은 바의 평균율 혹은 드비스의 전주곡 1년상 않게 합니다. 또 이 곡들이 드비스와 같이 캐릭터 피스들인데 각 곡의 끝에 처음이 아니고 끝에 제목이 붙었다는 점에서 드뷔시와 같고요. 또
이 제목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인물들의 이니셜 약자를 썼는데 이런 점은 슈만의 카니발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 이물질, 뭐 쇠사슬, 유리, 고무 이런 것들을 미리 피아노에 장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뭐예요? 존 케이지의 Prepared Piano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악곡 안에 이전 악곡을 직접 인용하고 또 작곡자가 직접 그것을 밝혀 놓은 것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34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 제11곡 들어볼 테인데 제목이 꿈의 영상, 사랑, 죽음의 음악이에요. 이 제목에서는 뭐예요? 바로 와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 이라는 게 이제 생각났고요. 보기 27회, 11회 악보가 나와 있듯이 쇼팽 즉흥환상곡의 일부가 단편적으로 3번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짧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모를 수가 없을 거고요. 절대로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또 악보에 그렇게 직접 써놨어요. 물론 이런 곡들이 작곡자 사후 50년이 넘었으니까 자유롭게 표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1곡 사랑 죽음의 음악을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음악과
그리고 자신의 창작 음악을 섞어 놓은 경계 허물기. 그럼으로써 이를 통해 자신의 독창적인 언어로 만든 인용 기법, 경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27장에서 살펴본 신낭만주의, 새로운 단순성, 그리고 인용 기법, 이런 움직임들은 20세기 음악이 여전히 듣는 사람들, 청중들과 접점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더니즘과의 단절을 봤지만은 실험적인 그런 음악도 계속 창작되고 있지만은 또 이런 음악도 여전히 계속 창작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성이 현대 음악의 특징인데 이를 이해하고 또 이들을 연주하는 것이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 할 일이겠죠. 네, 요즘 대중음악이 현대음악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은 없지 않아요? 네, 현대음악이 대중음악 아니에요? 옛날에 베토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BTS가 현대음악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은 20세기 이후로 대중음악과 예술음악은 공존합니다. 근데 예술음악은 그 목적과 작동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깊이를 찾아가면서 계속 작곡되고 연주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중음악과 융합되고 크로스오버 되면서 말이죠. 100년 후에 서양음악사를 배운다 하면은 물론 지금도 비틀즈나 재즈 이런 대중음악이 소개되는데요. 서양음악사에. 이런 현대음악을 알고 이해하고 소개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27장의 내용을 마쳤고 또한 서양음악사 전체를 끝맺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